여드름 심한 사람 100명한테 먹지 말아보라고 이제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100명 중 이 여드름이 좋아졌습니다. 여드름에 턴이 오면은 걔네들이 마치 동굴에 다이너마이트를 넣어놓고 터트리는 것처럼 효과를 보이게 되는데, 이제 여드름들이 생기는 이제 원인 물질들을 이제 일망타진하는 효과가 생기게 되죠. 안녕하세요, 성수빌팅 닥터미입니다. 진료실에 있다 보면 원장님, 학생 때는 얼굴이 깨끗했는데 요즘 들어가지고 엄청 많이 뒤집어져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십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얼굴이 다 뒤집어지는 성인 여드름 하나하나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턱선으로 나는 거는 정상적인 여드름이에요. 그런데 성인이 됐는데 나는 볼에 나고 얼굴에 나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트러블이 생긴 거고, 화장이 너무 남아있어서 나는 여드름이거나 혹은 미세먼지나 기타 다른 것들에 의해서 생기는 거던가 스트레스에 의해서 남아있는 것들이 여드름으로 변해서 생기는 것이죠. 세안은 가벼운 세안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안할 때 막 빡빡 문질러 가지고 이 각질을 다 어떻게든 제거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세안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각질을 제거하려고 하다가 피부를 너무 문질러서 상처를 내게 되면은 그것이 오히려 세균 침투를 하게 되는 경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피부를 상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세안은 너무 강하지 않게 가볍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안제는 너무 강한 거를 쓰지 않고 약간 산성을 띠고 있는 약산성인 것을 쓰는 것이 좋고, 너무 강한 스크럽제를 사용해서 피부에 강한 자극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습제를 쓸 때 피부에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전혀 보습제를 바르지 않고 건조하게 만드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요. 너무 두껍게 바르는 거는 좋지 않지만 갈라지지 않을 정도로 가볍게는 꼭 좀 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기름이 더 나올 수 있나요? 맞아요. 피지라고 하는 거는 피부에서 나오는 천연 로션이에요. 오히려 너무 건조하게 되면은 피부는 피지를 더 많이 만들어내려고 과자극되는 경향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피부 밑에 있는 피지샘이 더 많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피부 밑에 있는 여드름 씨앗들이 더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드름이 더 많이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피부를 더 건조하게 만들려는 행동을 하게 되면 악순환이 벌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드름에 자외선이 오면은 사실은 여드름이 좋아지기는 합니다. 적당한 자외선은 여드름균을 파괴해서 여드름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과도한 자외선은 피부 장벽을 무너뜨려서 피부를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벼운 선크림을 발라서 피부를 보호하는 것이 더욱더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뾰루지가 올라오면 굉장히 짜서 없애고 싶죠. 일단 소독을 잘 하고 뿌리부터 예쁘게 잘 짜기만 하면 되는데요. 소독된 면봉으로 짜는 것을 추천드리고, 손으로 짜게 되면 손톱은 꼭 상처를 남기기 때문에 손톱으로 짜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세게 짜서 피부에 상처를 내게 되면 병원을 와야 되기 때문에 상처가 나지 않게 짜는 것이 중요하고, 상처를 낼 것 같다는 걱정이 들기 시작하면 그냥 병원에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짜질 것 같지 않게 잘 녹익지 않은 경우에는 염증 주사로 해결하거나 혹은 먹는 항생제로 해결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이 좁쌀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피지 조절제라고 하는 먹는 약으로 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계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병변들 같은 경우에는 피부의 상태를 좋아지게 하는 피부 관리를 통해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병원에서는 블랙필이나 라라필 같은 필링제를 이용해서 피부 환경 자체를 약산성으로 바꾸어서 여드름성 피부가 여드름이 잘 안 생기는 피부 환경으로 바꾸는 관리를 사용하고 있고, 또는 피부 밑에 있는 환경 자체가 여드름이 많이 나는 환경으로 바뀌고 있을 경우에는 아쿠아필이라고 하는 대청소를 해주기도 합니다. 물청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피부 밑에 피지샘이 너무 많은 것 같다, 그래서 피지샘을 크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드는 환경인 경우에는 피지샘을 줄여줄 수 있는 1450 나노미터 레이저를 이용해서 피지샘을 정리해주는 레이저를 쓰기도 합니다. 그런 레이저로 좀 부족해 보이면 그때부터는 골드 PTT나 플래티넘 PTT 같은 제품을 사용합니다. 그런 제품을 피부에 먼저 도포해 놓고 난 뒤에 레이저를 쏘게 되면 걔네들이 마치 동굴에 다이너마이트를 넣어놓고 터트리는 것처럼 효과를 보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피부 밑에 있는 피지샘들이 파괴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드름들이 생기는 원인 물질들을 일망타진하는 효과가 생기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여드름으로 인해 생긴 흉터나 붉음증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엑소좀이라던가 비주란,
또는 멜팅 글로우 주사라고 하는 것들을 이용해서 여드름 흉터를 개선하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오래된 여드름 흉터 같은 경우에는 시크릿 레이저 같은 것들로 흉터 개선을 하거나 미라젯이라고 하는 기계 주베룩 같은 것을 이용해서 피부결 개선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우선 주의돼야 될 음식 먼저 얘기를 드리자면 기름진 음식 조심하셔야 되고요. 유제품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단 음식, 대표적인 게 두초구 조심하시면 좋죠. 그렇게 세 가지 이제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부터 해드릴 얘기가 뭐냐면 요거 조심한다고 사실 큰 의미는 없는 게요. 박사 졸업 논문을 쓰려고 준비하고 있던 시절에 관련된 논문을 읽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탄수화물을 좋아해서 탄수화물 더하기 탄수화물 음식을 많이 먹으면 여드름이 많이 난다는 논문을 몇 개 봤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탄수화물 더하기 탄수화물 음식이 뭐가 있을까를 찾다가 대표적인 음식이 떡볶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병원을 다니는 여드름 심한 사람 100명한테 떡볶이 먹지 말아보라고 이제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100명 중 2명이 여드름이 좋아졌습니다. 98명이 그대로였던 거죠. 멱살 잡히고 난리가 났었는데 먹는 게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했던 적이 있는데, 물론 큰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 있을 수 있어요. 무조건 이거는 안 된다 보다 자기한테 영향을 미치는 게 뭐가 있었는지를 되짚어 보는 거는 꽤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는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지나면은 없어질 거니까 나는 점중사 끝까지 안 맞을래 고민 많이 되시잖아요. 기준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새끼손가락 손톱 있잖아요. 요 새끼손톱 사이즈 넘어간다 싶으면 스스로의 면역력의 범위를 넘어선 거거든요. 요 사이즈 넘어간 분들 중에서는 그냥 자연적으로 회복됐다는 사람의 얘기를 저는 거의 들은 적이 없습니다. 집에서 혼자 이렇게 짜다가 흉터가 남게 되면 염증 주사를 맞았을 때나 압출을 받았을 때의 비용은 요만큼인데, 나중에 흉터 치료를 받게 되면은 치료받는 비용은 이만큼이고, 흉터가 만약에 커졌을 때의 치료 기간은 이만큼이니까 될 수 있으면 염증 주사를 맞거나 염증일 때 치료 받으시는 것이 훨씬 여러분에게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이득입니다. 오늘은 지긋지긋한 성인 여드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겠지라고 생각하셨다면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난 여드름 흉터 없이 깨끗하게 지우고 싶다면 병원에 내원하셔서 검사 받아보시고 진단 받아보신 뒤에 저와 함께 치료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성수밀팅 닥터미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